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잠시 5분 뒤에 마감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날 하락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하락 요인은 바로 고용지표 부진이었습니다. 이날 발표됐었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86만 1000건을 기록해서 다시 올랐습니다. 그만큼 고용보다는 해고된 사람들이 좀 더 많았다는 이야기겠죠. 다만 그렇다고 이제 고용지표 개선세가 꺾인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분석가들도 스몰 범프 인 더 로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선되는 추세 속에서 잠깐의 어떤 장애물을 만났다, 이 정도의 뉘앙스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용지표는 그랬고요. 금리에 대한 부담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날도 금리가 또 오른 것은 아니었는데 다만 그 수준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동안 고평가를 받아왔던 기술주 위주로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지표의 개선세가 꺾인 것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을 그럼 지금부터 약세장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냐, 시장이 꺾인 것이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미국인들에게 지급된 현금 지급 부양책 덕분에 미국인들은 많은 저축액을 쌓아놔서 이 새롭게 지급되는 부양책을 통해서는 직접 경기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만큼 시장은 상승하는 와중에서 이제 조정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또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까지 약 3분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LS 클로징 벨 나우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8일 주요 지수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고용까지 악화하면서 현재 하락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에는 조금 낙폭이 큰 채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만회를 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0.38% 떨어진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0.7%가량의 조정을 받아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오늘 16.6포인트가량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3,914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죠.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물가지표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미국의 1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4% 올랐습니다. 2012년 3월 이후 9년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한 수준이고요. 또 시장 예상치 1%도 훌쩍 넘어선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서 어제 전해진 1월 생산자 물가도 2009년 집계 이래 최대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죠. 유가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3% 부근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애플을 비롯한 핵심 기술 기업의 주가가 이번 주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조금 더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실업 상황도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13,000명 늘어나 86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77만 3000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고용시장의 회복이 여전히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기업 실적마저 큰 활력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의 실적이 전해졌는데요. 기대보다 부진한 4분기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또 올해 실적 전망마저 다소 부정적으로 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개장 전 거래에서부터 4%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냈고 지금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진 다른 경제 지표도 있었습니다. 혼재된 흐름 나타났는데요. 1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6% 줄어들면서 158만 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0.5% 감소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직전 주요 이슈들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뒤 미국장 마감합니다.
네, 마감 후에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 경제 지표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월 주택 착공 허가 건수입니다. 10.4%나 늘어났습니다. 188만 1,000채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2.3% 감소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현재는 9개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게 상승했던 에너지 섹터가 오늘은 조정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섹터 2.14% 하락 나타내고 있고요. 금융 역시도 오늘은 0.4%의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재가 0.5%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기술주도 0.4%의 조정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월마트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요. 현재 월마트는 6% 넘게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8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동안 금리 상승의 여파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기술주죠.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현재 0.7%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애플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만 약 4.6%의 조정을 받아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주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흐름은 아닙니다. 등락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비자는 0.98%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마스터카드 0.6% 오르고 반면에 페이팔은 2%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시 전문가의 판단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증시로의 악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란 평가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CPR 에셋 매니지먼트의 수석 전략가는 금리의 약간의 상승 압력이 추가로 있을 것이라며 이 경제 회복이 예상될 때 금리는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점이 기술주 분야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부정적인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한 지 2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감 지수 집계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데요. 다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38% 하락한 채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1,500선 아래 가리키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0.7% 넘게 빠지면서 오늘 13,9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17.3포인트의 조정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미국 시장의 시장 상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미국 시장의 지수 움직임이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일단은 3일 연속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 미국 증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의 좀 증가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매우 좀 부진했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 역시도 얼어붙은 투자 심리에 한몫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애플을 비롯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5% 가깝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대형주 중에 하나인 월마트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에도 좀 악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간의 어떤 좀 랠리를 주도해왔던 대형 성장주들이 금리 상승 우려에 좀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것은 최근 며칠간에 좀 계속해서 나타났던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좀 시장에서 믿는 구석이었던 실적 측면에서 월마트가 좀 미스를 보였던 점은 좀 아쉬웠던 대목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국제 유가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던 국제 유가가 이날은 한 차례 쉬어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미국에 찾아온 급격한 한파로 인해서 13개월 내 최고치까지 국제 유가는 오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난 밤 사이에는 하락했습니다. 난방 수요로 좀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적어도 정제 시설의 5분의 1가량은 셧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만큼 여전히 원유의 공급 수급 상태는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주간 원유 재고가 726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낙폭이 장중 한때 다소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2% 정도까지 내리기도 했다가 현재는 1.75%로 낙폭이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현재 WTI 가격은 60.0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금값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11주 내 최저치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올랐고 이런 것들이 귀금속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려서 금에 대한 가격은 하락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773.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이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고용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금은 다시 좀 오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294%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내용 볼까요? 네, 낸시 펠로시 이 미 하원 의장이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에 다음 주 말미에 1.9조 달러의 재정부양 법안의 표결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간의 좀 난관도 인정을 했다라는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펠로시는 이날 하원 내 민주당 의원들이 2월 말까지 이 같은 재정부양 패키지의 통과를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통과 방식은 이른바 예산 조정 방식입니다. 상원에서 60석이 아닌 51석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방식이 되는데요. 하지만은 이처럼 예산 조정 절차에 따라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이후에 버드룰이라는 또 문턱을 넘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버드룰이라고 한다면은 이 법안의 어떠한 조항도 연방 예산이라든지 지출,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면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법안 내용 중에 지출과 세수와 무관한 요소가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전해진다라고 한다면은 법안이 생존이 불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에 대해서도 상원과 버드룰 적용 방식 등과 관련한 소통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추가 재정 부양 법안을 3월까지는 이제 데드라인을 잡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은데 이 시점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늦어도 민주당 측에서는 3월 중반 정도까지는 법안 통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꼽아보자면은 결국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 기간이 3월 14일로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매우 좀 세밀한 법안 작성이 필요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한에 맞춘 통과 절차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1.9조 달러 재정부양 법안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1,400달러의 현금 지급, 그리고 추가 실업수당 주당 400달러 규모, 여기에 또 점진적인 최저임금 15달러까지 인상하는 그런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1.9조 달러 부양 법안 관련 여론은 어떤가요?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분위기일까요? 네, 일단은 주요 기관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면요. 추가 재정 부양이 본격적인 경기 반등에 근거로 좀 작용하는 그런 분석의 근거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올해 미국 경제가 기존의 전망치였던 6.6%를 뛰어넘는 6.8%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 재정 부양에 힘을 믿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골드만 측이 1.5조 달러 정도의 재정 부양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예상보다도 더욱더 큰 규모의 재정 부양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성장 측면에서,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더욱더 훈풍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일반 여론도 비교적 우호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퀴니피악 대학이 지난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이 같은 재정부양 법안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1,400 규모의 현금 지급에 대한 찬성 비율은 무려 78%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또 가장 논란이 심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최저임금을 $15까지 인상하는 이 안에 대해서도 여론에서는 61%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공개됐던 고용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 시장은 안 좋은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앞으로 고용 시장은 개선될 것이라는 이 미국의 기업 경영자들의 시각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앞으로 수개월 내에 직원들의 급여는 올리고 직원들의 해고는 줄일 것이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그 결과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자, 응답자 중 36% 정도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36%가 향후 12개월 내에 본인들의 직원들에게 최소 3% 이상의 급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지난번 설문조사 때는 22%였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던 응답자가 꽤 크게 늘어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응답자 중 12%가 앞으로 향후 몇 개월 내에 직원들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게 지난번 설문조사 당시에는 34%를 기록했던 것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직원을 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CEO들도 많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45% 정도의 응답자는 자본 지출을 앞으로 늘릴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47% 정도의 그 기업 경영자들은 앞으로 인력을 늘릴 것이다라고 응답을 해서 지난 설문 당시에 33%를 기록했던 것보다 인력을 늘리려고 하는 경영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용은 늘리고 임금 올리고 투자 늘리겠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경영자들의 경기에 대한 신뢰 지수가 높아지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간 고용 지표가 부진했던 것으로 보나 아니면 여전히 미국에선 1,800만 명의 사람들이 장기 실직자로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나 현재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분명한데 팀장님, 경영자들이 경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만큼 고용 지표는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 채 시장 바라보는 게 낫겠죠. 네, 앞으로를 내다본다면 그 방향성이 조금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까지도 저희가 이제 고용지표의 세부 사항을 좀 들여다보면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관련 업종들,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바, 그리고 우리가 또 접객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의 고용 부진이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지, 아니면은 이 섹터에서의 고용 부진을 타 섹터가 얼마나 좀 상쇄를 했는지, 이런 것에 이 의거해서 좀 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 미국에서의 일일 감염자 수가 10만 명 아래를 유지를 하고 있죠. 여기에 또 백신 접종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질 이유가 없도록 이 근본적인 이유로 이 고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근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세 둔화와 백신 접종 확대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죠. 어떤 뉴스일까요? 네, 아까도 관련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의회에서도 추가적인 코로나19 재정 부양 패키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합의 중인 가운데 $1,400의 현금 지급으로 이 미국에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몇 달간 생활요금이나 청구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라는 분석이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바에 따르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빚을 져야만 하는 위기에 놓였던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게 된 건데요. 가계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 모닝 컨설트에서는 3천만 명의 시민들이 지난 1월이죠. 청구서와 생활요금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 중 82%가량이 연간 소득 $5만 또는 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서 저소득층이 현재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내지 못했던 청구서의 비용 중 4분의 3가량이 $300도 채 되지 않은 적은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적은 금액도 낼 돈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를 감안했을 때 모닝 컨설트에서는 이번 현금 지급과 실업수당을 더한다면 2,260만 명가량의 이 성인들이 대략 4개월 반 동안은 그들의 생활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3월 초부터 이제 지급되기 시작한다면 7월 중순까지는 이들을 빚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명확
명확한 이 타임라인이 제시가 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입법자들은 아까도 언급이 됐듯이 주요 실업보험 혜택이 만료되는 3월 14일 전에 몇 주 내로 추가적인 이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아까도 부양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의 저소득층들의 생활고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책이 나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또 주목할 만한 부분들 함께 짚어주시죠. 네, 민주당 측에서는 일단은 상원의 슈퍼 과반, 그러니까 60표 없이 51표만으로도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지금 선택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안을 최종 작성하고 있고 또 수정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펠로시가 다음 주에 하원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임을 언급을 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추가 실업수당이 만료가 되는 3월 중순을 겨냥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 법안 내용상의 허점, 어떻게 본다면은 예산 조정 절차에 과연 좀 부합하는지에 대한 그런 여부가 좀 남아 있고요. 여기에 또 중도파 의원들의 의견이 마지막까지 좀 합치가 되는지 등의 과제는 좀 남아 있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그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워런 버핏이 애플을 팔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더리움 채굴 전용 반도체 CMP를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너락 홀딩스가 미국의 기록적인 텍사스 한파에 따른 대정전에 힘입어서 최근 급등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애플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 그래도 저도 좀 걱정했었는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워렌 버핏의 매도요? 애플의 주가가 이날도 부진했는데요. 그래도 좀 걱정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도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오늘도 좀 하락을 하면서 한 달 만에 최저치이자 전고점 대비해서 약 한 10% 하락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피해주로 대표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날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만한 소식이 전해졌었죠. 바로 이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에 대한 지분을 축소했다라는 공시 자료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분기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지분 약 한 5,700만 주 정도를 축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2월 중순에 주가를 적용할 시에 무려 74억 달러 정도 규모에 달하는 그런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버핏이 애플의 등을 돌린 걸까요? 그렇다면은 또 투자자들은 이를 걱정할 만한 일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더 스트릿이라는 그 미디어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서의 애플 비중이 이로써 전년의 48%에서 43%로 축소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그 가치가 지금 2,770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워런 버핏이 원래 좀 기술주를 꺼리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음을 감안을 한다면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압도적인 43%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도 애플에 대한 선호도를 변함없이 표현한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 4분기 말에 애플의 주가가 132달러 수준이었습니다. 3분기 말에 115달러 수준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애플에 투자한 그 규모만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버크셔 측이 늘렸다라는 또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더 스트릿에서는 버크셔가 이 애플의 지분 보유 규모를 좀 감안을 했을 때 소폭을 털어낸 것은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버핏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애플을 굉장히 좀 선호하고 있다. 강세론자라고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판 거 말고요. 이제 버핏 회장이 산 것도 그 쇼핑 리스트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최근같이 이제 미국 증시에서 종목별 장세가 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좀 잘 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미 어제 이 같은 리스트가 발표가 되면서 관련주가 또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리스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대표적으로 버라이즌과 쉐브론을 매수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통적인 가치주 투자 컨셉과 좀 맞는 듯한 그런 무브였고요. 여기에 또 대형 제약사인 에브비와 머크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같은 기업들의 지분도 확대한 것으로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애플 다음으로 많이 판 주식이 바로 은행주였는데요. 지난 3분기에 JP모건을 대부분 정리한 데 이어서 4분기에는 전량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또 지난해 2분기에 매수를 했었던 금광회사 베리골드 역시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금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것으로 유명한 워런 버핏이 금광회사에 투자했다라고 시장에 좀 관심을 끌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네, 한편 애플의 최근 주가 흐름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최근 월가에서 내놓은 투자 의견에 뭐라도 좀 훼손이 있었을까요? 네, 아무리 이렇게 괜찮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도 지금까지의 또 주가 흐름을 또 본다면은 굉장히 좀 심상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특별한 개별 악재라든지 아니면 투자 의견 측면에서의 좀 훼손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그간 저금리 환경에 워낙 좀 수혜주로 지목됐다 보니까 좀 반대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자동차 개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떤 혁신 사업에 대한 가시화가 굉장히 좀 불발됐다라는 점이 애플의 주가의 지지부진한 흐름 원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투자 의견이 각각 좀 제시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이몬드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아이폰 12와 그리고 또 차기 모델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또 최근에 중립 의견을 유지를 했던 UBS 같은 경우에는 애플 TV 플러스가 타 스트리밍 서비스 대비해서 크게 뒤처지고 있음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정보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지난 밤 사이에 새로운 반도체 시리즈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이더리움 채굴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내놓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내놓기로 한 이 반도체 칩의 이름은 CMP라고 부르는데요. 이름 그대로 이 크립토커런시 마이닝 프로세서라고 해서 암호화폐 채굴 프로세서입니다. 이더리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이 아닌 혹은 다른 암호화폐가 아닌 이더리움을 콕 집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더리움의 채굴 알고리즘은 그래픽카드에서 가장 잘 구동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은 그중에서도 가장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동안 채굴자들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채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꽂아서 사용하곤 하긴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런 채굴자들을 위해서 채굴에 최적화된 이 칩을 내놓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 내놓게 되는 칩은 그래픽 기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지난 2017년이었었죠. 거의 4년 전에 이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우리 곁에 다가왔다면서 이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해왔는데 그 결실이 시기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는 3월에 이 CMP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 자, 팀장님, 그 젠슨 황 CEO가 정말 암호화폐의 붐이 다시 불어일으키는 이 시기에 정말 딱 맞춰서 제대로 된 제품을 내놓게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에게 굉장한 성장성을 안겨주게 될까요? 네, 일단은 이번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비트코인 광풍의 수혜주로 지목된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당사의 RTX 30 시리즈 이 GPU를 통한 채굴 수요가 굉장히 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과 달리 채굴에 이 4GB 온보드 메모리가 있는 GPU가 필요한 이더리움에 대한 아예 이제 채굴 전용 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는 어떤 칩은 이더리움 채굴 가능하고 어떤 거는 안 된다, 이런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아예 전용 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거에도 암호화폐 채굴 광풍 당시에 업계가 무리하게 좀 공급 확대한 측면이 있었죠. 그러면서 업계 전체가 또 장기간 실적 침체에 빠졌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또 과도한 쏠림 현상은 저희가 또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미국 텍사스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졌죠. 사실 이 한파 때문에 유가만 오른 게 아닙니다. 정전 사태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전기, 수도, 가스가 모두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제너락홀딩스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크게 올랐는데요. 하지만 간밤에는
급격한 최근 상승세에 따른 피로감 때문인지 1%대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 미국 가정용 비상발전기의 25% 이상이 제너락 홀딩스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둠과 추위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다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발전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당사는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 때도 또 한 번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배런지에서는 이번 텍사스 한파와 같은 기후변화는 대정전과 같은 교란이 자주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런 변화로 더 혹독한 날씨가 이어지게 된다면 전기 공급망에도 새로운 변화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번 사태로 미국 전역의 비상용 발전기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수요가 계속해서 촉진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만 보더라도 비상발전기 일일 가동률은 역대 사상 최고 수준까지 달했다고 하니까요. 또 그리고 아직까지도 200만 명에 가까운 텍사스를 비롯한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전기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텍사스 대정전 사태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 중 하나가 제너락 홀딩스라고 합니다. 사실 자주 언급이 됐던 기업은 아니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한데요. 이 기업에 대한 월가의 평가와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기타 기업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제너락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는 평균 투자 의견이 비중 확대고요. 목표 주가도 363달러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좀 업사이드를 점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비교적 우호적인 투자 심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매출이 좀 급증을 하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200% 정도 주가가 올랐고 6개월간도 100% 가깝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워드 PER도 40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많이 상승한 그런 종목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텍사스에서의 한파와 대정전 사태의 수혜주를 좀 꼽아보자면은 결국은 이제 난방 수요 급증에 따른 유가 상승 관련주를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통적인 에너지 업종 전체에 대해서도 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떴었던 신재생 에너지는 다소 좀 굴곡이 예상되는 그런 행보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이제 반면에 대표 피해주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삼성전자를 좀 비롯해서 NXP 반도체라든지 인피니온 등의 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 이곳에 공장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셧다운된 반도체 관련주는 좀 피해를 받고 있고 여기에 또 반사이익을 TSMC가 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